세계 일주 동화 원숭이와 개 일본편.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떤 곳에 원숭이하고 개가 둘이 있었는데, 원숭이는 마음이 고약하고 개는 마음이 착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날 원숭이하고 개는 산속으로 놀러 갔다가 원숭이는 조그만 감시 하나를 얻고 개는 큰 떡덩어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원숭이는 개가 얻은 떡덩어리를 보고 욕심이 벌컥 생겨서 어리숙한 개를 살살 깨었습니다. 여보게, 그 떡덩어리하고 이 감시하고 바꾸지 않으려나? 그 떡은 금방 먹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감시는 땅에다 심으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커서 큰 감나무가 되어 시뻘건 감이 주렁주렁 열릴 터이니 어떤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원숭이의 말을 들으니 그럴듯한지라 어리숙한 개는 즉시 제가 가진 떡덩어리를 감시와 바꾸었습니다. 그래 원숭이는 감시하고 바꾼 떡덩어리를 먹으며 맛있다 야, 냠냠냠 맛있다 하고 개를 놀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개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원숭이하고 바꾼 그 감시를 뒤뜰에다 심고 날이면 날마다 거름도 주고 물을 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그 감시에서는 파란 싹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 싹이 차차 커지며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가 퍼져서 어느덧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개는 크게 기뻐하며 어서 그 꽃이 변하여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나무에서는 꽃이 지고 파란 감이 주렁주렁 열리더니 하나씩 둘씩 새빨갛게 익었습니다요. 감나무에 감이 익을수록 개는 한없이 기쁘고 좋았으나 키가 작고 나무를 기어오를 수도 없어서 먹고 싶은 마음에 나무만 쳐다보며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가 개를 찾아왔습니다. 개는 너무나 반가워서 원숭이를 데리고 감나무 밑에 가서 여보게 원숭이, 자네는 나무에 잘 오르니 이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좀 따주게.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절반이나 자네에게 줄 터니 어떤가? 하고 청했습니다. 마음 고약한 원숭이는 옳다구나 하고 그러게 그려. 뭐 절반씩이나. 나는 그저 몇 개만 먹으면 되고 이 감나무는 자네 것이니 모두 가지게나 하면서 즉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가지 위에 턱 걸터 앉더니 우선 새빨간 놈하고 시퍼런 놈하고 둘을 따서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보니까 빨간 놈은 달고 퍼런 놈은 떫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나쁜 원숭이는 빨간 것은 제가 따먹고 파란 것은 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개를 주었습니다. 개는 그 파란 감을 얼른 집어서 먹어보니까 떫어서 못 먹겠는지라 여보게, 이거 떫어서 못 먹겠으니 좀 단 걸로 따주게 하였습니다. 개가 하도 졸라대니까 원숭이는 또 시퍼런 놈을 한 개 따서 던져주었습니다. 개는 또 집어서 먹어보니까 역시 떫은지라 이것도 떫어서 못 먹겠으니 아주 단 걸로 하나 따주게 하였습니다. 원숭이는 개가 하도 조르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이놈 죽어봐라 하고 이번에는 더 시퍼렇고 단단한 것을 하나 따서 여보게, 이것은 참말로 단 것이니 잘 받게 하고 소리치며
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을 받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개를 똑바로 겨냥하여 힘껏 던졌습니다. 밑에서 마음 놓고 받으려던 개는 원숭이가 힘껏 던지는 시퍼렇고 딱딱한 감에 등어리에 그대로 맞아서는 하고 비명을 지르고 등어리가 깨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원숭이는 그것을 보고 깔깔 웃으며 인제는 마음 놓고 따먹겠다 하고 새빨갛게 잘 익은 놈으로만 배가 터지도록 따먹고 또 실컷 따가지고 저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원숭이가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러 나갔던 새끼 개가 돌아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감나무 밑에 죽어 있는지라 새끼 개는 깜짝 놀라서 울면서 대체 어떤 놈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는지 원수를 똑똑히 갚아야겠다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새끼 개는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옳지. 이것은 분명히 원숭이란 놈의 짓이로다. 그 놈이 우리 어머니를 죽이고 감을 따갔을 것이다. 하고 새끼 개는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땅속에 파묻으며 설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옆 동네에 사는 밤이 울음소리를 듣고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끼 개는 울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모두 하였습니다. 성미 독특한 밤이 이 말을 듣고 울지 말게. 그 원수는 내가 갚아주지 하며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무통 속에서 왕벌이 울음소리를 듣고 펄펄 날아오더니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끼 개는 떨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미 발끈한 왕벌이 이 말을 듣더니 울지 말게. 그 원수는 내가 갚아주지 하며 나섰습니다. 그러자 앞마을에 사는 양초가 울음소리를 듣고 쩔뚝쩔뚝 뛰어오더니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끼 개는 울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미가 미끈미끈한 양초가 이 말을 듣더니 울지 말게. 그 원수는 내가 갚아주지 하며 나섰습니다. 그러자 뒷마을에 사는 절구통이 울음소리를 듣고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끼 개는 울면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미 팔팔한 절구통이 이 말을 듣더니 울지 말게. 그 원수는 내가 갚아주지 하며 나섰습니다. 그래서 밤, 왕벌, 양초, 절구통이 한데 모여서 원수 갚을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의논을 단단히 한 후 절구통과 양초와 왕벌과 밤은 새끼 개를 데리고 원숭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원숭이는 감을 실컷 먹고 배때기가 불러서 뒷동산에 올라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라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텅텅 빈 원숭이의 집에서 밤은 화롯불 속에 들어가 숨고 왕벌은 물독 속에 들어가 숨고 양초는 대문간 밑에 숨고 절구통은 대문에 대들보 위에 올라가 숨고 새끼 개는 헛가래에 숨어서 원숭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꿈에도 모르는 원숭이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잠이 깨어 저희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이 말라서 화롯불 위에 얹어놓은 차 주전자에 물을 먹으려고 입을 주전자에 대려 할 때 재 속에 숨어있던 밤이 벼락같이 탁탁 튀어나오며 원숭이의 곱배기를 냅다 쳤습니다.
원숭이는 깜짝 놀라 뜨거워, 뜨거워. 소리를 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물속에 코를 담그려고 할 때 문득 물속에 숨어있던 왕벌이 엥 날아오면서 독화살로 원숭이의 눈알을 냅다 쏘았습니다. 원숭이는 깜짝 놀라 따가워. 피 보이질 않는다. 소리치면서 댐가루로 달아나려고 문지방을 넘어가려 할 때 문지방 밑에 숨어있던 양초가 냅다 나르며 원숭이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바람에 원숭이는 미끄러져서 그만이 소리를 치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때 대문 들보 위에 있던 절구통이 이제는 내 차례로군 하면서 큰 몸으로 냅다 뛰어내려서 원숭이의 배를 깔고 앉았습니다. 헛간 속에 숨어있던 새끼개는 그제야 뛰어나와서는 우리 어머니 원수는 이렇게 갚는다 하고 가위같이 무서운 두 집게발로 원숭이의 꼬리를 잘라버렸다 하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일본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랍니다.